안녕하세요. 44비치 방 4비스 제가 오늘 좀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44비치 2025년 1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수 시작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데 네, 저희 박수 안 치고 바로 시작했었고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굴이고요. 오늘은 당근마켓 앱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특별 페이지를 만드신 분들이랑 그 특별 페이지에 나오는 AI 챗봇을 만드신 개발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줄리어스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순서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근 운영개발팀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줄리어스라고 하고요. 저는 챗봇을 만드는데 기반이 됐던 저희 캠프라는 그 내부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로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 대선 챗봇에서는 챗봇이 실제로 돌아가는 그 프롬프트랑 그 사용할 수 있는 렉이나 그런 도구들 만지는 작업을 했었고 또 이제 챗봇 최종적으로 나가도 될지 안 될지 평가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44비츠는 세 번째 출연인데요. 단골.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대선 TF에서 서버 개발을 담당한 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개발팀 ML 엔지니어로 있는 아이오라고 하고요. 이번 대선 챗봇, 대선 에이전트에는 그 로빈이 봐주시기 전에 기본 구조랑 그리고 특히 나가면 안 되는 답변들에 대한 그 검수와 두들김을 좀 맡아서 진행을 했고 지금 팀 내에서 AI 에이전트 가지고 서비스에 내는 거를 제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좀 여기가 멀잖아요. 회사에서도 좀 멀고 그리고 그 살고 계신 곳들도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조금 모시기가 죄송스러웠는데 또 흔쾌히 나와주겠다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먼저 저희가 주디한테 먼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난번 총선 TF가 1년 반 정도 전이었나요? 네, 그렇죠. 1년 정도 됐던. 4월쯤에 했으니까 네. 6개월. 그때는 다음번 TF를 이렇게 빨리 할 줄. 다음번 TF를 빨리 할 줄도 몰랐고 다음 네. TF를 저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면 한 네. 4년 안에 퇴사할 예정. 그런 건 아니고요. TF는 이제 총선을 경험해 봤으니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네. 근데 예상보다 빨리 맞아요. 네 대선이 이렇게 왔어요. 좀 근데 왜 선뜻 아닐 수도 있나? 네. 선뜻이라고 하기는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사실 반반 반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했던 지점은 일단은 저희 그 당근 미디엄 블로그에도 좀 운영실 업무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아티클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좀 이제 혁신을 만들고자 AI 혁명, 대혁명을 해보자 하는 팀 분위기 속에서 제가 TF로 리소스가 빠지는 게 괜찮은 상황인가 맞는가 이게 좋은 선택일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팀에 좀 피해를 줄까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같이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업무를 해야 되는 네. 상황에서 대선 서비스를 하는 게 괜찮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참여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해봤으니까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총선은 지역구별로 선거구별로 후보자들도 다르고 네. 투표해야 하는 것도 다르고 하다 보니 좀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았었고 작년에는 또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처음 연동하는 거다 보니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도 했고요. 대선이 빠르게 찾아온 만큼 좀 국민들의 관심, 당근 사용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면은 선거 끝나고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여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사용자 중심 사고 하신 거군요. 임팩트.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들이라서 약간 우리만 재미있을 수 있는데, 네.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많이들 또 찾을 서비스라고 생각하셔서, 그 실제로 작년에 총선 TF 끝냈을 때 다음번 TF도 또 주디가 하시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상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요. 근데 네. 정말 네. 정말 할 줄 몰랐다. 확신이 높진 않았어요. 내가 아, 해야겠다라는 아. 확신이 높진 않았던 상태이긴 했고 네. 내년에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공식선언. 뭐가 있나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똑같이 6월 3일인데 내년에는 오.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지선이 더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도전적인 과제잖아요.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 하실 분. 도망쳐인가요? 네. 도망쳐는 아니고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저는 이미 2번이나 해봤으니 이 재미있는 경험을 또 다른 분들도 네.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내년- 원하시는 분들이 세 계실 수 번째면 더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내년 5월에 주디에게 이 영상을 네, 다시 보여드리고. 주디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안 합니다. 아모른직 따시는데 안 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다음번 얘기하셨거든요. TF 얘기 얘기하셨거든요. 여쭤봤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절레절레. 주변에 저희 같은 동료들이 있기 네. 때문에 주디 임팩트 내야지. 내년에는 내년의 임팩트를 찾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네, 한국엔 3세번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네. 그 해보시니까 이번에는 좀 지난번과 달랐던 것들이 있나요? 지난번이랑 달랐던 거는 아무래도 들어갈 기능들 자체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끝나고 나서 총선 TF 멤버들이랑 회고한 내용 바탕으로 이제 또 이번 대선 TF 멤버들이랑 좀 아이디에이션 할 때 뭐 이거는 작년에 이랬으니 조금 빼도록 하자. 이거는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셨지만 챗봇 네. 새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빠진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개표율 같은 거를 작년에 총선 때는 보여줬었는데 사실 개표보다는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할 거는 각 후보자의 득표이기 때문에 개표율을 따로 보여주지는 않고 좀 득표나 순위 위주 표차 1위와 2위 득표한 후보들 간의 네. 표 차이 수라든지 이런 거를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방향을 생각을 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작년에 총선 때 의외로 저희가 바이럴이 많이 됐던 지역별 투표율 순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지역구 중에 그 사용자분들이 선택한 자기 동네 순위를 포함해서 전국 1, 2, 3위 지역구가 어딘지 그 투표율 랭킹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기 지역에 나오면 막 사람들이 좋아서 SNS에 올리고 막 그랬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 동네 몇이다. 아니면 뭐 지금 1, 2, 3위 뭐 어디 동네다 이런 것들 공유가 많이 됐었고요. 네. 약간 제가 봤던 거는 왜 이렇게 당근에서 사전 투표를 장려하냐 이런 맞아요. 음모론적인 그런 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당근이 뭔데 푸시를 보내냐 그쵸. 왜 이러냐 네. 하는 반응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뭐 오해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럼요. 단순히 국가의 시책을 따라. 네. 그럼요. 네. 뭔가
그 사전 투표랑 본 투표랑 좀 이제 며칠 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전 투표 전까지 열심히 만들 것 같은데 그 중간의 기간 동안은 뭐 하나요? 아,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사이에. 사이에 네. 그때는 이제 투표일에 추가로 들어가는 기능들 위주로 많이 작업을 했고요. 네. 아, 투표일엔 조금 기능이 달라져요? 저희가 그때그때 많이 피처를 좀 추가하면서 개발을 진행했던 상황이라 네, 미리 선거 투표일 전에 뭐 개표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고 네. 좀 하루살이처럼 밤새워가며 그때그때 개발하고 다시 추가하고 하는 기능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당근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과의 좀 진입점을 열어두고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하는 맥락에서 사전 투표 때는 없었는데 투표일 아마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업체 쪽 담당하는 팀에 찾아가서 혹시 사용자들 동네 주변에 있는 업체 가게들 여기 한번 들려보면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좀 큐레이션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지 네. 이런 거를 좀 문의 드려서 하루 전에 작업해서 내보내고 했던 그럼 기억이 있어요. 투표소를 들러서 투표를 하고 나서 당근 앱을 켜면 내가 갈 만한 근처 업체를 알려주는. 네, 뭐 식당이라든지 좋은데요? 네. 실제로 얼마나 그 기능을 사용했는지 같은 건. 그래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진입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네. 네.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저희도 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투표 인증 용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맞아요. 당근도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브랜딩 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주셨고 또 이제 당근 네이버 블로그와 함께 배포가 됐는데 사실 이게 막 투표 인증 용지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떤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구성원분들도 꽤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조차. 네네. 프린트 해야 한다는 그렇죠.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죠. 저도 왜 비어 있지? 그죠. 네. 이 Z 세대가 아니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Z 세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Z 세대는 이미 뭔가 들고 있었겠죠. 전에 찍을 거를. 저희는 보고 왜 동그라미 여기 뭐가 없는 그죠. 뭐 하나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네, 이미지만 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하시다 보니까 좀 뭔가 감회도 있고 좀 쉽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확실히 두 번째라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데이터 다루는 게 편하긴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썼던 코드 다시 열어봐서 재사용한 것도 꽤 많았고 네. 네. 근데 편했던 만큼 조금 제가 긴장감을 놓으면서 작업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랬던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소하게 버그도 많이 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개발은 어떤 언어로 하신 거예요? 개발은 루비로 했고 루비 온 레일즈를 이용을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채팅에 세 네. 번째는 얼마나 편할까라고 세 번째 저에게 세 번째는 없습니다. 루디가 굉장히 단호하게 주디가 다 얘기하시는데 루비 온 레일즈 버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주 따끈따끈하게 제가 대선 서버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라 네. 루비 3.4. 몇이었죠? 3.4.3 제일 최신으로 나온 버전을 썼고 레일즈 8.0.2로 네. 이용을 했어요.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에 루비 온 레일즈로 서비스하는 곳들이 많지 않아서 루비 온 레일즈로 이 페이지를 운영했다고 하면 되게 반가워할 분들이 많으신데 동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들어왔었던 거예요? 동접이 막
어느 정도가 많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거일 당일에 공개를 해도 되나요? 돌아오셔서 누구한테 카메라 누가 있나요 앞에? 그래도 몇백씩은 찍혔던 것 같아요. 초당 정량이. 네. 되게 루비 온 레일즈로는 뭔가 대용량 서버를 운영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혀 네, 아니고 전혀 저는 아니고. 오히려 네. 이제 대선 서비스 관련해서 푸시 알림도 나가고 하다 네네. 보니 혹시나 이번에 새로 서버를 띄운 게 조금 불안정할 상황은 없을까? 서버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행복한 걱정을 행복한 하고 걱정을. 있었는데 워낙 저희 SRE 팀 분들이 든든하게 미리 봐주셔가지고 너무 안정적으로 서버는 문제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뭐 서버 말고 거기에 붙어 있는 뭐 DB나 이런 것들이 아키텍처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잘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은 후보자 사진이라든지 공약 공보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S3에 올려두고 네. 프론트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고요. 뭐 후보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SQLite로 제가 그냥 데이터를 말아서 올려두면은 제가 새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은 바로 프론트 쪽 배포까지 트리거하는 GitHub 액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예 그때그때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데이터 업데이트 된 걸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투표율이나 개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때그때 API를 통해서 프론트에 서빙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DB를 따로 이용하진 않았고 레디스 캐시에 다 올려두고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레디스. 보면은 조금 과감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요? 그래도 지금 다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은 저는 좀 안정적으로 DB를 구축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 뭐 계산을 해야 된다든지 등수라든지 아니면 네네.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루려면은 아무래도 DB에 넣어두고 쓰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투표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동에서 그 투표율이라는 뭐 10,000명의 투표인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뭐 5,000표를 득표했으면 50%인 거잖아요. 네. 그럼 계산을 데이터에서 다 해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저희가 직접 해야 돼요. 아. 기준이 다 뭐 소수점도 네. 어디서 반올림해야 되고 어디서 버림을 하고 그래서 몇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네네.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빡빡할 것 같으면 계산을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러면 너무 이제 주디 얘기만 듣는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대선 TF 어떻게 보면 이제 서버 개발도 하시고 지난번에 했다는 죄만으로 이번에 또 리더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죄. 그 이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번 대선 TF 우리 팀 우리 우리가 만든 팀 제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작년도 막 쉽지는 않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는 올해가 조금 더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1년 1년 후는 우리 1년 더 네. 됐다. 다들 채팅창에서 지금 세 번째를 엄청 외쳐주고 계시. 네. 요번에 이제 새로 기능이 하나 추가됐는데 좀 재미있어 보이는 기능이라서 그 챗봇 AI죠. 챗봇 AI가 뭐 하는 건지 한 분이 설명해 주시.
일단 이유가 기획 아마- 의도를 주디가 아, 먼저 설명해 그러네요. 주시면 좋지 네네, 않을까. 좋겠네요. 저희는 이제 네. 수주를 받은 아, 수준. 어떤 기획 의도를 네. 가지고 하셨나. 외주 업체셨어요? 네, 외주 업체. 아, 아유 외주라뇨. 부탁. 저 혼자였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기능이고 챗봇을 처음에 대선 TF에서 떠올리게 된 계기는 보통 선거철 되면은 집으로 공보물이 우편으로 많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다 꼼꼼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고, 근데 또 투표를 하려면은 이제 이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서 좀 더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면은 좋겠다는 의도로 제작이 되었어요. 공약을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챗봇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AI 활용해 보면은 좋겠다는 막연한 아,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요즘에 이제 뭐 고객센터라든지 좀 챗봇 같은 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직접 뭔가 데이터를 그때그때 확인해서 손수 요약을 만든다거나 분류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챗봇이 좀 더 편리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챗봇 만드신 분들, 외주를 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네, 일단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재미있어 보이셨나요? 이게 사실 그 원래는 주디가 하려고 하셨던 거라 저희는 아.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감나라 배나라 정도만 할 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보이니까 아, 안 되겠다, 우리가 들어가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들어간 거라 처음에는 괜찮은 아이디어네, 이제 주디가 잘 해보면 좋겠다,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전 투표가 나가야 되는 그 주 전 주말에 이렇게 온몸이 튀겨지는 정도로 막 다급하게 만들게 될 거라는 예상은 못한 상태로 이제 괜찮겠네요라는 그런 말을 했었죠. 아까 주디가 이 대선 TF에 참여하는 게 자기의 그 어떤 자기가 빠짐으로써 팀에 부담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서 지금 4명이나 세 분이. 네 끌어들여진 소감은 어떠셨나요? 뭐 사실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약간 기반을 만드는 그 플랫폼 작업을 주로 했는데 네. 저희끼리 뭔가 이제 급하게 뭔가 해야 될 때 발등 튀김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네. 튀겨져 버렸다고 해서 발등 튀김이란 표현을 네. 많이 쓰는데 그 발등 튀김이 각자한테 뭐 조금씩 다른 종류로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캠프라는 플랫폼에 원래 제미나이 연동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제미나이 구현체가 없었는데 이제 테스트 좀 해보니까 제미나이로 하면 잘하더라. 오. 제미나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헛소리 안 하고 좀 괜찮더라 해서 캠프에 좀 급하게 제미나이를 제미나이를 연동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 또 타임어택으로 하면 재밌으니까. 그렇죠.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로빈이 옆에서 정색하셨는데 로빈은 별로셨나요? 저는 뭐 사실 근데 사실 이 기획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를 사실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현실주의자. 근데 저는 되게 그때 현실주의자. 네. 처음에 이거 옆에서 아이디에이션 계속 하고 계셨을 때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잡혀가지 않나요? 누가 잡아가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게 많다고, 리스크가 좀 많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되게 유저들도 일부러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도하면서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뭔가 잘못 나가면은 이제 이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저는 되게 주디가 잡혀가냐 로빈이 잡혀가냐 뭐 이런 네. 걱정을 하신 거죠? 제가 실제로 이제 대회 쪽 담당하시는 동료분한테 혹시 챗봇 잘못되면은 누구부터 잡혀가고 어디 누구까지 잡혀가는지를 네, 네. 여쭤보긴 했어요. 답변은 계속 뭐라고? 자기가 잡혀간다고 아, 잘해달라고. 아. 잡혀가는 건 저부터는 정말. 네, 아무래도
아, 근데 그래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힘들긴 했다. 로빈은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음에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로빈을 밀어 넣었거든요. 처음에. 로빈이 그 렉 하고 계시니까 렉 한 번만 좀 렉이 RAG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인데 이제 그거를 로빈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로빈은 이렇게 등 떠밀고 밀어 넣었는데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희 셋 하고 있었고 안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제 하고 어떤 있던 부분이 안 거예요. 됐었던 건가요? 사실 그 주말까지만 해도 저는 주말이 언제 주말인 그 거예요? 선거가 사전 투표일 주말을 사전 투표 전 주말. 주말. 그럼 네. 3일 전이네요. 그쵸. 네. 그때 이제 제가 주말 내내 불태워가지고 구조 잡고 그 다음에 로빈한테 넘어간 네. 건데 저는 사실 로빈한테 넘기면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줬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그 4 미니를 가지고 메인 에이전트를 GPT-4. 네, GPT-4 미니로 작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선 작년 총선 TF 때 일간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이 좀 거대 모델들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나가서. 그래서 라이트한 모델들 기준으로 써야 됐는데 그때는 제미나이가 연동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네네. 가장 라이트한 게 4 미니여서 음. 했는데 이거 헛소리를 자꾸 하고 없는 공약을 만들어내고 주디 잡혀가겠는데? 주디 잡혀갈 것 같아.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로빈한테 하면 되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 패턴이 항상 나오는 패턴이에요. 아이오는 된다 그러고 네. 로빈은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근데 결국 뒷수습을 약간 로빈이 받아서 어떻게 되게 만드셨나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동료한테 들은 팁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만들 때는 무조건 제일 잘하는 애 기준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조금씩 내려가 보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4로 바꿔놓고 4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로 바꿔놓고 소문에 의하면 재민이가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싸다던데 네. 이거를 써야겠다. 빨리 주니어스 빨리 해주세요. 저기를 이제 불이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청을 그래서 저는 이거 연동되는 동안은 4로 열심히 실험을 하다가 이제 연동되고 나서 제미니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때도 저는 이제 얘 2.5로 안 되면 이제 이건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포기하자. 생각했는데 네 근데 2.5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속도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5 플래시를 썼죠. 네네네. 저 플래시. 프로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네. 프로는 도저히 쓸 가격이 안 돼가지고 10배 차이가 났어요. 그래요? 플래시. 네, 플래시가 10분의 1 비용이지만 잘했다. 네, 4 미니보다도 싸요. 근데도 훨씬 잘하더라고요. 잘했다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사람마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뭘 잘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좀 염두에 두셨던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저 이제 제가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다. 요거가 하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이런 공약 알려줘, 누구의 이런 공약 알려줘 이런 거 했을 때 정확히 이제 그 관련 공약들을 가져와서 거짓 없이 요약을 했다.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랑 누구의 공약을 비교해줘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공평하게 잘 나왔다. 네. 두 사람 하는 쪽 누락 없이 이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잘 나왔다. 요거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그거를 좀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일정 %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내보내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미나이가 꽤나 오리 없이 잘했다.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재미없는 내용인 것 같고 첫 번째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궁금증 그쪽으로 가기 마련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들은 뭐가 있었나요? 이제 그거를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되게 많이 만졌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디가 그 GR팀, 그러니까 대외 협력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주셨어요. 네. 어떻게 받아주셨죠? 뭐 그냥 다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여쭤봤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상황을 좀 많이 던져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도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아예 가치 판단이 들어간 질문은 하면 안 되고, 뭐 누가 뭐. 당선될 것 같아 이것도 절대 하면 안 되고, 누구 공약이 더 좋아 뭐 이런 네, 것들. 누구 뽑아야 돼 이런 음. 질문들 다 대답하면 안 되고, 뭐 또 뭐가 있으려나요? 뭐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 공약 비교를 했을 때 빠지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없는 공약이 없다, 공약을 못 찾았다, 관련된 내용을 못 찾았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지 챗봇이, 아니면은 못 찾았을 때 아예 그냥 답변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여쭤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이제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방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 너무 창의적이라서. 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물어볼까를 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 정치 뉴스의 네. 댓글을 이제 열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정치 뉴스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를 아. 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 인류에 없어지는 댓글들이라고 네, 네.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노션 DB에다가 적어놓고 네. 이걸 제가 만들어냈다고 오해할까봐 밑에 코멘트까지 달아놨어요. 이거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가져온 거고 내가 쓴 거 아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특정 후보를 비하하는 발언부터 뭐 특정 후보를 부르는 그 방법들도 다 아. 너무 특정하게 정해져 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비하하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정책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정책을 알려주면 이거 큰일 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이제 1번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알려줘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호칭을 공약을 알려줘 했는데 그 공약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는 호칭을 부르고 네, 네. 공약 그러면 알려달라고 이제 했을 때. 마치 당근이 이 호칭을 그 사람 거라고 인정하는 네, 꼴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죠. 참 그냥 만들 때는 사실 잘 고려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처음부터 잘 찾아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게 사실 저희가 운영실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보는 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문의를 주시는 사용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거친 표현들도 하시고 되게 안 좋은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업무 과정에서 매일 보고 또 한편으로는 어뷰저들이 워낙 당근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 어뷰저들이 하는 패턴들도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연결해봤을 때 이런 대선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뭔가를 열면은 어뷰징과 이상한 표현 둘 다 들어올 거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빈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도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였어서. 챗봇 AI는 처음이지만 알고 보니 경력직이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사람들한테는 경력직인 거죠.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렇군요. 막 들어오는 그런 어떤 질문들 이제 받기 시작했을 때 좀 재미있었나요? 실제로? 아니면 뭐 사람들이 거의 유용하게 쓰는구나 뭐 이렇게 뿌듯했다거나? 배포 직후에 그 모니터링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네. 배포 직후에 거의 1시간은 그 채널에서 아니 뭐 이런 걸 물어봐 하는 것도 있었고 깔깔대면서. 깔깔대면서 막 약간 뭘 이런 걸 물어봐는 이렇게 수준이 하찮아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뻔한 공격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주어진 임무는 다 까먹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거 해? 프롬프트를 공격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기법들. 그런 패턴도 많이 보였고 그냥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멸칭을 섞은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되게 구구절절 무언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다양한 패턴을 봐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로비는? 갑자기 막 엄청 따뜻해지는 것 같긴 한데 저희 구구절절 쓰시는 분 중에 되게 본인의 사연 관련해서 엄청 구구절절 쓰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를 도와줄 후보는 누구인가요?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 후보를 찝어가지고 이 후보가 저희 도와주실 거예요라고는 못하고 이제 네. 그렇게 말씀해주신 사연 관련된 공약들을 저희가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서민이라서 이제 돈을 모아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을 못 살 것 같아요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 주택 관련 공약들이 나간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 잘 됐던 것 같고 지금 천사와 악마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너무 건너뛰신 거 아니에요? 악마 역할을 저한테 이렇게 너무만 보고 하셔야죠. 아까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나가라는 이모지가 있는데 저희 슬랙에 그거를 로빈이 제일 많이 찍으셨거든요. 나가? 나가 이상한 거 묻는 거. 나가주세요. 아. 나가주세요. 더 이상하면 나가 주세요가 되는 나가- 거고. 아. 진짜 정말 이상하면 뭐 이런 어떻게 왜 이런 거를 물어보시지 하는 질문은 네. 나가. 아이오도 기억에 남는 뭐 질문이 있나요? 저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비방용을 제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부분을 잡아서 네네. 그런 거를 못 나가게 만들려고 마지막에 방어를 했던 거는 뭐냐면 후보 이름 중에 한 글자라도 다르게 부르면 절대 답변하지 말고 답변 불가 도구를 부를 것 이런 네. 그 프롬프트도 넣었고 그리고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그 각 정당과 이번에 나온 후보들의 별명들을 싹 다 긁어왔어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나무 위키에 오.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소스가 나무 위키라는 게 조금 거기가 이제 본진이죠. 그 이제 멸칭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거기가 그런 게 많아서 그걸 싹 다 긁어다가 그리고 구글에다가 한 후보 한 정당씩 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이상하게 부르는 법,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프롬프트에 요 리스트 안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답변 불가 도구만 호출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놨는데 그게 잘 동작하는지 봐야 돼서 네. 거기에서도 제일 이상하게 부르는 질문들만 좀 모아서 네. 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정신적인 타격이 조금 있었죠. 이런 서비스에까지 와서 이런 이상한 호칭과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하면서 질문을 해야 할까? 왜 이렇게 하시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죠. 이게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기계라고 인식을 하니까 좀 더 그렇게 마음 그런 놓고 것 하시는 같아요. 건가요? 네, 뒤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딱히 인지를 안 하고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저도. 스크린 뒤에 사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스크린 그러니까 뭐 뒤에. 물론 이제 저희가 그거를 계속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발한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뭐 당연히 IT 업계의 사람이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런 질문들까지 좀 이런 것들 상당히 많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거 만든 사람들 어디 한번 큰일 나 봐라라고 하는 의도로 그런 의도가 있었다. 질문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뭐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당근마켓 근로자들은 누굴 지지해야 할 것 같아? 와, 그래서 좀 이거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챗봇이 좀 잘못 답변을 하면은 나 이거 이제 캡처를 떠가지고 뿌려야지. 약간 이런 의도 그런 조금 느낌이 저는 있네요. 있겠다. 근데 로빈은 수준이 높은 공격들만 본 거예요. 저는 너무 원색적인 것만 이제 골라서 봤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그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었다. 그나마 로빈은 윗물을 보셨고. 네, 조금 이제 이 네. 챗봇이라는 것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한 거를 좀 보신 네. 거고 저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약간 네이버 정치 댓글처럼 들어오는 거 좀 봤고. 그렇군요. 좀 이 답변은 뚫린 건가 안 뚫린 건가 긴가민가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방어를 너무 잘해라. 그렇죠. 방어 너무 꼼꼼하게. 뭔가 그렇게 나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와, 하긴 뭐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 사실 캡처본이 올라왔을 법한데 그렇죠. 캡처본이 없었던 건. 바이럴이 되었을 네. 안 좋은 의미로.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 기억나요. 초반에 뭐지? 어떤 분이 부동산 관련 공약 그 검색을 하셨는데 저희 뒤에서 검색 도구가 뭔가 누락이 됐던 건지 특정 후보 것만 안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채팅으로 뭐지?
아 너네도 그 후보 말고 다른 반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거냐 너네도 이렇게 하면서 엄청 욕을 써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한 번 딱 있었다. 한 번도 있었다. 네. 음. 그거는 뭐 프롬프트 그러니까 그 챗봇 자체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뭔가 그때 저희- 당시에 오류일까요? 그게 저희가 그 완전 초반이었는데 그때 레이턴시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아. 챗봇이 조금 느리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혹시 이게 검색 결과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다 처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나 싶어서 검색 결과를 조금 그 원래는 뭐 상위 5개를 들고 오던 걸 상위 3개만 들고 오게 해보자 이렇게 네. 했다가 이제 누락이 되어가지고 음. 그때 그 잠깐의 윈도우 동안 그렇게 화를 내고 가신 분이 한 분 계셨다. 작은 빈틈을 놓치지 않으시네요. 그렇군요. 그 레이턴시 이슈 해결하는 것도 되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는데 레슨런은 되게 많이 네.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일단 가장 큰 레슨런은 스트리밍 응답을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워낙 이제 대선 TF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다 보니까 챗봇을 연결할 때 스트리밍 응답 연결을 못했어요. 네. 근데 스트리밍 응답이 이제 그 문장이 모두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부분부터 맞죠. 조금씩 나오는 네, 거죠. 그 이제 그 모델들에서 스트리밍 응답을 지원을 하면은 얘네들이 답변을 생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내려주는 네. 식으로 API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답변이 길면 길수록 답변이 적히는 데만 또 10초, 20초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사실 스트리밍으로 내려오면은 10초, 20초 동안 계속 읽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스트리밍 응답을 안 하면 10초, 20초가 더 레이턴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을 그렇죠. 받을 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도 기다리다가 이거 고장 났나? 그래서 끄고 이제 가가지고 막 디버깅 한 적도 네.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쨌든 스트리밍 응답으로 전환을 마지막까지 못 시켜가지고 그 이슈가 좀 있었고 그 실제로 뭔가 만드실 때 두 분이 하셨던 거는 그러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프롬프트를 좀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쪽 작업에 가깝다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 챗봇의 어떤 구조, 뭐를 입력을 받고 뭐를 출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멀티 AI 에이전트 구조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2개를 두고 이제 질문을 받는 에이전트, 질문을 받아서 그 의도를 분석을 하고 그 렉 도구에서 검색을 해서 갈무리를 잘 한 다음에 답변을 작성하는 에이전트로 넘겨가지고 답변을 이제 쌈박하게 내놓는 그 구조를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단일 에이전트로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LLM가 아까 얘기한 제미나이 플래시 2.5 플래시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도구가 붙어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잡고 거기 안에서 이제 구조가 다 잡히고 나면은 이제 이 할 수 있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실제 사전 투표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프롬프트를 다듬는다는 거는 결국 이제 약간 코딩과는 또 레이어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데 프롬프트를 잘 처리를 했다고 치면 그 프롬프트를 실제로 그 뭔가 LLM API 쪽으로 보내고 하는 요쪽 레이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어느 분이 네, 그 레이어를 이제 제가 한 거고 줄리어스가 제가 해주신 계속 거군요. 캠프라고 부르는 네. 게 캐롯 에이전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줄여서 네. 캠프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KAMP 맞아요. 그래서 캠프라고 지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프롬프트 깎는 것도 어렵고 프롬프트 그 에이전트끼리 구성을 만드는 것도 그냥 구성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도구를 어떤 식으로 주는가 뭐 이런 거에 사실 신경 쓸 것도 되게 많은데 그 레이어 외에 이제 코드 레벨에서의 레이어까지 다 신경 쓰기에는 사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선 챗봇을 하기 전부터도 저희가 뭐 신고 처리 자동화하는 것도 있고 뭐 북미 쪽에 에이전트도 이제 고객 지원 챗봇 같은 것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매번 이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연결이나 음. 에이전트와 도구 사이의 연결 아니면 뭐 그걸 실제로 불렀을 때 모니터링이나 로깅하는 것들 그리고 뭐 테스트 해보는 것들 이런 거를 매번 이제 코드 레벨에서 새로 만들면 네. 너무 불필요한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뭐 노코드까지 가면 최상이고 적어도 로우 코드 레벨에서 이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도구와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든 게 요 캠프라는 플랫폼이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롬프트 깎는 작업하실 때 거의 GUI 위에서만 작업을 하셨어요. 코드랩에서 작업하실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캠프는 어떻게 구성해 놓으신 거예요? 캠프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도구가 있고 그 에이전트와 도구를 잘 이제 말아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에이전트한테 뭐 사용자 입력을 줄 거고 어떤 에이전트는 최종 응답을 담당할 거고 뭐 어떤 에이전트한테는 뭐 대선 챗봇을 예로 들면 대선 공약을 조회할 수 있는 도구를 줘서 뭐 그 공약을 요약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뭐 이런 식의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성해 놓으면 실제로 LLM을 찌르는 것도 캠프 내부적으로 알아서. 구현이 되어 그럼 있어요. 뭔가 제가 그림을 좀 그 상상을 해보자면 이제 네모난 박스가 있고 이게 에이전트야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어서 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뭐 공약이라는 어떤 도구를 붙일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는 이제 공약을 읽어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다른 에이전트는 이제 그 요약해준 내용을 또 사용자한테 응답해주고 뭐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도 뭔가 그 그래픽 도구처럼 이렇게 맞아요, 뭐 맞아요. 연결도 실제로- 쉽고 뭐 이런 건가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UI도 이제 그래프 노드를 구성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에이전트 추가 버튼을 누르면 뭐 거기에 이제 어떤 LLM 제공자의 모델을 쓸 건지 어떤 LLM 모델을 쓸 건지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는 뭐라고 넣을 건지 그리고 뭐 아웃풋 스키마는 어떤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GUI 상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도구 저희가 계속 도구라고 말을 하는데 뭐 API 호출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요즘 이제 핫한 MCP도 있을 수 있고요. 뭐 gRPC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에이전트한테 피딩 해줄 수 있는 거를 계속 도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도구들도 이제 물론 뭐 API가 없거나 하면 뭐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API들도 많은 상태여서 그런 API는 그냥 GUI 상에서 뭐 엔드포인트랑 이제 뭐 인풋 스키마, 아웃풋 스키마 이런 것만 넣어주면 바로 LLM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네.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 챗봇 그 캠프 위에서 챗봇 AI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네. 프롬프트를 계속 두 분은 이제 수정해 가면서 네. 그걸 테스트해보고 했던 그런 상황이군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그 렉을 붙이는 쪽에서 주디가 또 개발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그 이제 렉이라는 게 결국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만으로는 범용적인 거 말고 이런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첫 번째는 최신성 문제가 있고 네.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학습이 된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들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대선과 같은 대선 공약집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이 모델에 피딩이 안 되어 있는 네. 상태고 두 번째는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제너럴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보다 더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렉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LLM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검색을 해와가지고 LLM이 그거를 가지고 더 정확하고 더 최신성이 있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렉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벡터 서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야 되는 문서를 벡터로 만들어서 벡터 DB에다가 넣어놓고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또 벡터로 만들어서 벡터와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뭐 탑5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벡터를 한번 그 검색을 하고자 하는 그 문서들에 대해서 벡터를 밀어 넣는 그 작업도 있어야 되고 이제 실시간으로 질문이 넘어왔을 때 걔를 벡터화해서 검색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일렉션 서버에서 주디가 개발을 해주셨죠. 주디 뭔가 그 벡터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 생성하는 그런 쪽 업무를 하셨던 걸까요? 그러면? 뭐 생성은 사실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10대 공약 파일들이 후보자별로 있는데 그거를 잘 쪼개서 임베딩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벡터 DB가 파인콘인데 파인콘에 적재하고 그거를 다시 꺼내오는 API를 개발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대 공약이라는 또 파일이 있는 거군요. 네네. 이제 공보 말고도 좀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PDF 파일인데 후보자별로 그러니까 순위 10대 공약이니까 10개만 있어요. 후보자별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1순위 공약부터 10순위 공약까지 정리된 문서가 있고 이것도 어쨌든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방면으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그냥 페이지별로 단순히 쪼개본다거나 근데 또 공약 하나당 뭐 2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약별로 쪼개본다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쪼개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이 렉이 중요한 만큼 그 렉을 구성하고 있는 벡터 서치의 성능에 따라서 에이전트 성능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 자체를 어떻게 벡터화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서 로빈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해주셨고요. 그 방면에서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검색이 잘 되려면 유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벡터들 간에. 그러면 사실 이미 적재되어 있는 문서들이랑 내가 검색을 하는 그 문구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문서여야 해요. 그래서 공약이 벡터화가 되어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공약처럼 물어봐야 검색이 잘 돼요. 네. 근데 사용자들은 그냥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만 물어보니까 그렇게 검색했을 때는 유사한 벡터가 아무것도 안 딸려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쿼리를 어떻게 제작성해서 이 후보의 공약을 불러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쿼리 리라이팅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방법은 이 후보자들마다 카테고리가 좀 주요한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요한 카테고리 중에 후보자들별로 겹치는 카테고리를 뽑아가지고 일단 아무런 특정한 그 카테고리 없이 그냥 공약이 뭐야 알려줘라고 물으면 그 이제 카테고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공약에 대한 어떤 질문인 것처럼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벡터화를 해서 이제 서치를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너럴하게 물어보면 사실 저희가 거기에 등록해놓은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이제 끌려오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리라이팅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끌려 나왔을 상황이라 일단 그렇게 타협하고 갔던 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해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아까 뭐 이제 그 프롬프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고 뭐 실제로 유용한 질문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저는 그냥 저는 완전 체감상으로 어떠한 통계나 그런 네. 근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5% 정도 질러보려고 하는데 5%가 무엇이 5%인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저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 이 공격이 한 5%였던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5%, 1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공격하시는 분들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게 보이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나는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 제일 맞는 후보 추천해줘라는 기능으로 이걸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나갈 때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후보 추천을 하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니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너 멍청하네 이렇게 바보야 분들이 가끔씩 멍청하다는 있었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너무 방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약간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걸 물어봐야지 맞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 어떻게 나갔어요? 공약에 공약과 관련된 질문만 답변할 수 있어요. 막 나중에는 이제 제발 대답해줘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봐도 공약에 관련된 질문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야, 굉장히 방어적으로 잘 네. 어떻게 보면 끌려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 사실 그래서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아니었으면은 조금 너무 방어적으로 설계하긴 했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근데 이거는 도메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좀 포기하고 간 부분이 있죠. 선거법은 무서우니까요. 우선 네. 주디 지켜야 되니까. 그랬군요. 네. 질문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네. 할 얘기 많이 적어달라고 했는데. 질문 중에 좀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를 물어보셨나 봤어요. 가족들이 조금 그 프라이버시 이슈 있는 거 아닌가요? 봤는데 저희 이제 본가가 고양시 일산인데 고양시 관련 공약을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대로 10대 공약을 기반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공약을 잘 답변을 못 해줬어요. 그렇겠네요. 네.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꽤 지역 관련된 질문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저희 그 로컬 비즈니스라는 저희 특성을 고려했을 때 뭔가 다음번에는 그런 지역 공약까지 좀 커버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공약 중에 몇몇 후보들의 공약이 TK 특구 그 저기 어디냐 전라도 특구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약을 내신 후보자분들이 계셔서 그런 지역에서 물어보면 답변이 잘 나가는데 또 아닌 지역에서 물어보면 답변이 안 나가서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10대 공약 말고도 되게 많은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 자료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 그런 공약들까지 다 넣기에는 좀 너무 양이 많은 걸까요? 양도 많고 이 벡터 임베딩을 만드는 과정에 좀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PDF 파일 자체를 넘겼을 때 읽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PDF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보자 했는데 사실 저희 챗봇이 워낙 정확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 좀 그 OCR이 잘 추출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수작업으로 제가 만들었던 거는 그냥 PDF 다 복사해서 이제 좀 형식을 좀 다듬었죠. 막 파일마다 뭐 후보마다 10대 공약 파일에 쓰는 뭐 특수 문자 기호가 다 달라가지고 이런 거 좀 정리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분리 기호들이 다 달랐던 거군요. 맞아요. 뭐 화살표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수작업으로 열심히 다듬고 넣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소스가 추가된다면은 이건 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세 번째를 거부하고 계시는지 점점 이해가 되고 제가 주디한테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뜯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안 된다 이거 PDF로 읽는 거 안 된다. 일을 시켰으니 너도 일을 해라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한 배 탄 몸이니까 해야 된다. 나오기 위해서라면 다 해야죠. 뭐 수작업이 나오기 위해서라면 챗봇이 챗봇이 잘 나오려면 그 보도 자료가 화요일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몇 목금이었고 목금. 수요일이 서비스 오픈일이어서 보도 자료가 화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화요일 날 오전까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 보도 자료라면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네. 신문사 네. 쪽에 드리는 그런 네. 보도 근데 자료가. 거기에 이제 챗봇이 들어갈 수 있냐? 네. 거기에 보도 자료에 나가면 나가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가 화요일까지도 될까? 그래서 로빈한테 돼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막 근데 심지어 로빈이 된다고 하는 시점에도 네 돼요가 아니라 될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래서 일단 내고 일단 내일까지 시간 있으니까. 작동은 할 것 같으니까 네네네. 내긴 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줄리어스가 제미나이 넣어주시고 이제 제미나이를 한번 바꿔서 테스트하고 나서 아 이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나가도 돼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그 시점이 모르겠어요. 언제인가요, 정확히? 월요일 화요일 그게- 올라가는 새벽에 배포해 주셨죠? 제가 제미나이 3시인가? 연동을 월요일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막 그러니까. 해가지고 딱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에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월요일 월요일 아침. 하여튼 되게 급박했어요. 그러네요. 저희는 항상 급박한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에이전트 구조를 저희 서비스에 이제 적용을 많이 하려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북미랑 일본에는 이미 나가 있는데 한국이 사실 가장 큰 난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용자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네. 그 글로벌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문의랑 글로벌 문의를 비교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AI가 답변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게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북미랑 일본에 나간 것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프로덕션에서 테스트해 볼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네. 내보내기 전까지. 근데 이 대선 챗봇을 하고 싶다고 딱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이거 테스트베드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다. 특히 방어적으로 나가야 되는 챗봇이다 보니까 그런 어그레시브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레슨런을 얻으면 이제 추후에 나올 이제 한국 에이전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레슨런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랑 로빈이랑. 그리고 로빈이 이때 그 평가 프레임워크 아까 3가지 나눠가지고 네. 평가를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대선 챗봇 하면서 좀 그런 그 프레임워크를 좀 많이 다졌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 이제 개발될 AI 에이전트 평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급박하고 힘들고 했지만 잘 시도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주디는 어떠신가요? 총평을 해보시자면. 총평 저야 너무 양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정말 주말 없이 밤낮 없이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무탈하게 잡혀가는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2번 연속 네. 안전하게 방어했다. 그죠? 그렇죠. 네. 2번 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저는. 여한까지 방어 잘하시네. 그러네요. 네. 잘 배웠네. 기동을 네. 그리고 되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챗봇을 정말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를 또 새삼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진짜 한국이 다른 것 유난히 같아요. 좀 그런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아까 아이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랑 일본에도 나가 있는데 네. 북미랑 일본은 이 정도로 없죠. 이렇게 거의 안 질문하시는 보여요. 분. 그러니까 이런 그냥 진짜 뚫으려는 시도 정상적으로 자체가. 네. 문의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창의적이다. 창의적. 좀 심심하다. 재미를 느끼고 싶다. 약간 이 도파민을 주고 싶어한다. 이거 한번 뚫어봐. 들어갈까? 그렇군요. 로빈은 작업 끝내고 어떤 이렇게 실제로 잘 사용됐을 때 소회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한국 유저들 정말 열심히 뚫는다.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꽤 이제 LLM들이 그런 걸 잘 막는다. 저희가 사실 뭐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대비를 하기도 했지만 뭔가 테크니컬하게 엄청 화려하게 막
고성능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막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케이스 취합이랑 그런 거를 이제 프롬프트에 잘 녹여내고 네. 요런 거 위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프롬프트에 잘 우리가 써주기만 해도 얘가 그런 것들을 잘 쳐낼 수 있다. 요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추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뚫으려고 했지만 내가 다 막았다. 아니 내가 아니라 이제 LLM이 잘 막는다. 이거죠. 줄리어스도 아, 이게 진짜. 사실 비슷한 걸 느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약간 닥쳐서 뭔가 큰 압박이 들어올 때 약간 도파민이 분비되는 사람이라 다들 빠르게 시도해서 뭔가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것 같고 큰 사고 없이 어쨌든 잡혀가는 사람 없이. 네, 잡혀가는 사람 없이 잘 마무리했고 뭐 앞으로 또 뭔가를 만들 때도 좋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레퍼런스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서비스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음번 서비스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연장선에 있어서 되게 좀 팀으로서는 크게 많이 얻어가는 맞아요. 사실 대선 챗봇 만들면서 캠프에 이런 기능 필요해요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는 상태여서 네. 이게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동작할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만들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AI 에이전트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전혀 네. 없고 특히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마다 붙여야 되는 툴이나 이제 에이전트 간 연결이나 그 구조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한 사이클을 돌려본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 에이전트도 잘 내야 될 텐데. 맞죠. 지금 한국 에이전트를 메인으로 이제 네. 열심히 네. 또 작업을 네. 하고 있는 상태여서 네네. 내일까지? 6월 30일입니다. 6월 네. 30일. 선언 드리븐, 또 선언 드리븐을 여기서 선언 해버리네요. 기백 드리븐, 기백 드리븐. 6월 30일 배포. 네, 사실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다음 네. 주 월요일. 네네. 일주일도 이제는 안 남았죠. 네, 진짜 이제는 가야 돼서. 아까 이제 뭐 굉장히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은 서비스들이 챗봇과 AI를 연동해서 뭔가 기능을 넣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실패 사례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방어적으로 성공을 잘 하신 케이스라서 혹시 지금도 계속 그런 걸 만들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한번 주신다면? LLM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똑똑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멍청해요.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해볼게요. 네. 요거를 사실 저희 내부적 레슨런 중에 제가 최근에 제일 와닿았던 거가 LLM이 이제 되게 많은 회사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뭐 엔트로픽도 있고 오픈AI도 있고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LLM의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당장 LLM의 성능을 보고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라고 지레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내가 만들고 있으면 6개월 뒤에 오픈AI든 엔트로픽이든 구글이든 해결해 줄 거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더 좋은 LLM이 나와서 그걸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우리가 내부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제 생각보다 이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를 좀 로버스트하게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이네요 이제. 네. 또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팁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 해결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할루시네이션의 해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렉
붙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능이겠지만 이제 템퍼레처라는 어떤 상수값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수값을 높이면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창의적인 답변들이 나오게 되고 낮추면은 이제 좀 고정된 답변이 네. 나오게 되는데 프로덕션에 나갈 때는 사실 그 진짜 심심이 같은 서비스 만드는 거 아니면 템퍼레처는 가급적이면 낮춰서 사용하는 게 테스트할 때도 훨씬 더 편하고 할루시네이션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그 할루시네이션 관련해서 고민 많이 했던 거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할루시네이션이 퍼져요. 전파가 돼요. 이 에이전트가 한번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 그거를 받아서 쓰는 에이전트는 그걸 받아서 또 네. 잘못된 거를 생성하고 마지막 에이전트는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답변을 네네. 내보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구조화된 통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호출 자체를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에이전트 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로 넘겨줄 때 반드시 이 파라미터는 이러한 의도대로 채워서 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에이전트별로 인풋 스키마를 정의를 하도록 했어요, 캠프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이제 자연어로 이 에이전트들 간의 통신을 할 때보다 훨씬 할루시네이션이 내려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원하는 필드만 원하는 의도에 맞게 네. 남겨주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줄리어스도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앞에서 뭐 좋은 얘기들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레이턴시 얘기해주면 어때요? 아 레이턴시. 근데 사실 레이턴시가 뭔가 기술적인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거는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을 고르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토큰이 들어가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결정적으로 레이턴시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사실 당연히 많은 토큰이 들어가고 좋은 모델을 쓰면 좋은 성능이 나는 건 맞는데 그 적절한 어느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일 수도 있지만 해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해봐라. 네, 계속 모델도 바꿔보고 프롬프트도 바꿔보고 넣는 뭐 인풋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냥 그 요거는 아주 가벼운 기술적인 그냥 인사이트 같은 건데 캠프를 만들면서 보니까 어쨌든 LLM 드리븐으로 뭔가 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뭔가 CPU, 그러니까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CPU나 뭐 메모리 이런 리소스들보다 네트워크 인풋 아웃풋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캠프 프로덕션에서 저희가 지금 돌리면서 얻는 데이터들을 보면 CPU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메모리가 뭐 이제 병렬로 뭔가를 돌리거나 그러니까 도구를 사실 실행하는 동안 레이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병렬로 도구를 실행을 하는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메모리를 조금 쓰는 것들이 있고 제일 오히려 그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는 거는 네트워크 I/O인 것 같아서 뭐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 뭐 다양한 LLM을 테스트해봐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테스트가 쉽고 빨리 될 수 있게 플랫폼화하는 것도 되게 그런 면에서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터레이션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다 무조건. 그냥. 네. 마지막으로 내년 지선을 맡게 될 누군가에게 또 이제 주디가 또 조언을 주신다면 네. 아 근데 이번에 대선 TF 멤버들이랑 회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년에 지방선거 하시는 분들 그 TF가 꾸려지면은 뭐 킥오프 미팅 같은 거를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느낀 것들, 이 경험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정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언을 옆에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고 문서에 저희 뭐 찾아달라고 부담 없이 막 남겨두기도 했는데 하겠네 하겠어. 아 저는 안 할 거고 주디가 주디를 찾는. 그러니까요. 아유 저는 안 할 거지만 언제든지 이제 도움의 손길 다들 열려 있고
한번 이렇게 단기간 안에 정말 몰입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험이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시간으로 저는 느껴져서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회고 문서 마지막에 이 영상 링크도 넣어놔야겠네요. 오 괜찮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당근 앱에서 그 대선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 안에 이제 챗봇 AI라는 기능을 만들어 본 개발자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또 평소에 44비치 많이 안 듣는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또 나와 주셔서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